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은요, 이제 경비업자의 신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허가에 대해서 봤죠. 허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신규 허가의 경우, 변경 추가 허가, 그리고 갱신 허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신고에 대해서 봤습니다. 신고는 허가보다는 좀 단계가 좀 낮은 거예요. 자, 신고라는 건 뭐냐?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알리는 거. 그래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이 신고라는 것은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전통적 의미의 신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고는 허가보다는 좀 단계가 낮죠. 그러니까 동법상 신고는 그러니까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 관념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러니까 통지하고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리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만 가지면 수리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신고 사유가 중요하겠죠. 보시면요. 이쪽이 나오거든요. 이 신고 사유는 허가 사유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경비법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 사유죠. 신고 사유. 폐업했을 때, 폐업은 허가 사유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휴업한테 폐업, 휴업. 그리고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할 때, 법인의 명칭을 바꾸거나 또는 대표자 임원을 바꿀 때, 그다음에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를 신설하거나 그리고 이전하거나 사무소죠. 사무소 출장소를 폐지하거나 그리고 기계경비에 있었잖아요. 기계경비에 있어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무소를 신설 이전 폐지이고 관제시설. 관제시설의 경우에는 수신 장비를 둔 곳이죠. 그다음에 특수경비업. 특수경비업을 신규로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건데 허가를 받은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료하잖아요. 그럼 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업을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업무를 끝내면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폐휴명변, 신입회관, 특계종대. 그러면요, 폐업, 휴업, 그다음에 명칭, 법인의 명칭, 그리고 임원이나 대표자의 변경, 그리고 신설 이전 폐지인데 뭐였어? 사무소, 그다음에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 특수 경비 업무를 개시 종료,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할 때 뭐다? 신고사유다. 한 몇 번 반복하면 돼요. 폐유명변, 신입회관, 특계정대. 폐유명변, 신입회관, 특계정대. 이건 신고사유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사유와 또 허가사유가 다르다는 거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지요. 자, 그러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중요 시설이라는 거는 사항은 뭐냐? 여기에 이제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에는 정관의 목적. 그러면은 대통령령은 정관이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허가 사유와 신고 사유를 이제 지금 비교하세요. 그다음에 변경 허가는 추가 허가도 포함되어 있죠. 같이 변경에 추가가 들어가니까 신변 추갱 이게 이제 허가 사유고요. 여기는 폐휴 명변. 그다음에 신입회관, 특계종, 대는 뭐예요? 정관에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허가 사유냐, 신고 사유냐 이걸 비교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합니다. 거의 출제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혹시 이걸 모르더라도 요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사유가 아닌 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변경 신고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변경 허가. 갱신 신고가 아니라 갱신 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신고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고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봐와야 되는데 이제 절차랄지 필요한 사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절차, 신고 기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허가 신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폐휴 여기 있죠. 폐업 휴업한테. 폐휴 명변, 폐업 신고, 휴업 신고인데 첫 번째 폐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예요. 여기 유의하셔야 되는데 폐업한 날부터지 폐업하기 전이 아니죠.
폐업하기 전 7일이 아니라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해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지청장에게 제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경찰서장이 제출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7일 꼭 기억하셔야 되고 폐업한 날부터다. 그러니까 사전 신고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폐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휴업입니다. 휴업한 경우는 어떠냐? 역시 7일이고요. 7일 이내. 그리고 휴업한 날부터죠. 휴업하기 전이 아니죠. 휴업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 휴업 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제출하면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건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휴업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만료 전 휴업 기간 만료 전 영업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영업 재개를 할 때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 기간이 이제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계속 7일이네요. 근데 여기도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사후 신고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재개 신고서를 주세요. 지금 다 똑같죠. 폐업한 후 7일 이내, 휴업한 후 7일 이내, 그리고 영업 재개한 후 7일 이내. 영업 재개하기 전이 아니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하고 싶어요. 휴업을 했다가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럼 휴업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역시도 후죠. 휴업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 다 같은 거죠. 폐업이든 휴업이든 재개든 그리고 연장이든 전부 다 후 7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다음 법인의 명칭, 폐휴 명변 할 때 명칭, 법인의 명칭, 그 다음에 대표자의 임원을 변경하고 싶어요. 명변, 명칭 변경. 그러면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임원을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는 건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러면 명칭을 변경을 했다, 임원을 변경했다. 여기서 발생한 날부터니까 뭐 사후죠. 7일이 아니죠. 여기 7일이라고 쓰면 안 되죠. 7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변경 신고서는 그럼 폐유 명변 법인 명칭이나 또는 대표자의 임원을 변경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니까 사후죠. 7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칭을 변경할 때는 허가증 원본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허가증 원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대표자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변경. 대표자 변경은 대표자의 이력서와 허가증 원본. 이력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력서와 원본, 허가증 원본. 그다음에 임원을 변경시키고 싶어. 그러면 법원은 임원은 이력서. 여기 특이한 거 있죠. 원본이 없죠. 아주 중요합니다. 원본이 없죠. 이게 임원을 바꿀 때는 허가증 원본은 안 들어가요. 임원 변경은 허가증 원본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명칭이나 대표자,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이런 경우에는 어떻죠? 이럴 때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하죠. 대표자나 임원을 바꿀 때는 이력서가 필요하고요. 대표자를 바꿨으니까 새로 올 거 아니에요. 임원을 바꾸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이니까 뭐 이력서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임원의 변경 시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임원은 이력서가 필요 없다. 대표자는 이력서가 필요하다. 이력서 이 원본이죠, 원본. 임원을 바꿀 때는 원본까지 필요 없다. 근데 대표자 바꿀 때는 원본이 필요하다. 법인은 역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서장은 지체 없이 또 지청장에게 보낸다. 이거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근데 경찰서장이 받으면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30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임원을 바꿀 때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여기에 법인의 명칭을 바꿀 때는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고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허가증 원본과 이력서를, 임원을 바꿀 때는 이력서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임원을 변경할 때 특히 놓치면 안 되고요. 30일입니다. 7일이 아니에요. 다음 넘어갈까요? 주 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 신입해 할 때요. 자, 그러면 요게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하려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두는 곳이죠. 여기 지점, 지사 이런 걸 출장소라고 그래. 그럼 신고 절차 보죠. 주사무소, 출장소를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역시 발생하기 전이 아니죠. 변경한 후 30일, 오 30일이네요. 시인이 패도 30일입니다. 30일입니다. 30일에 변경 신고서, 변경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전자무소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고요. 자, 허가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허가증 원본을 첨부를 해요. 지금 신설 이전 폐지 이럴 때 변경할 때 지청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면 서장은 또 지체 없이 지청장한테 보낸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다. 뭐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사무소를 바꾼다. 출장소를 바꾼다. 자, 이랬을 때 며칠? 30일. 30일 이내. 30일 이내. 이때 뭘 첨부해야 돼? 허가증 원본. 신입해 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할 때는 허가증 원본을 첨부를 해서 30일 이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한테 보낸다.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청장한테 보낸다. 이렇게 절차를 정리하십시오. 그다음요. 이제 관제시설, 신입해 관 할 때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한다. 그랬을 때 관제시설은 이제 기계경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계경비 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하고 신고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발생한 다음 날이 아니에요. 발생한 날부터 30일. 7일이 아닙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를 씁니다. 전자문서 포함이고요. 역시 지청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거 뭐 뒤쪽은 다 똑같죠? 이렇게 되죠. 관제시설은 기계경비에서만 나와요. 기계경비에서만.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렇게 보낸다.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전에 사무소, 출장소를 바꿀 때는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요. 이게 있었는데 여기는 허가증 원본 첨부가 없죠. 이제 그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특개종.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신고사유죠. 특수경비 업무를 할 때는 허가사유지만 허가를 받았어. 근데 그 업무를 개시하려고 그래. 또는 업무를 끝내. 이럴 때는 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고사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했다. 그 말은 뭐야? 개시했다. 또는 종료했다. 이랬을 때 30일 이내. 30일 이내 개시, 종료 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또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서에 보낸다. 이 뒤쪽은 뭐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폐휴 명변 특계종 이렇게 봤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이제 정관 목적 변경이죠. 정관 목적 변경. 이 대통령령에 있는 경우입니다. 정관의 목적을 바꿨다. 정관의 목적을 바꾼 경우는 발생한 날 30일, 30일이죠.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를 정하는데 이때는 정관을 바꿨기 때문에 정관을 첨부해야 돼요. 정관을 첨부해서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서장에게 제출한다. 자, 그러면 서장은 지체 없이 지청장에게 보낸다. 뭐 이거는 뭐 계속 같이 가도록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신고 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리해 볼까요? 보시죠. 자, 그러면 폐휴 명변 특계종 폐휴 명변 신입회관 이렇게 되죠. 폐휴 명변인데 여기서는요 휴가 지금 이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폐휴였죠. 폐휴. 근데 휴업에 대해서 휴업했다가 재개 그다음에 연장 그러면 폐휴 재연 7일이죠. 7일짜리가 있어요. 7일. 근데 요게 폐업한 날, 휴업한 날, 다시 시작한 후 사전이 아니에요. 끝난 후 사후죠. 자, 그러면 폐업, 그러니까 휴업, 그다음에 재개, 그다음에 연장, 폐휴 재연 7일, 폐휴 재연은 7일 이렇게 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폐업할 때 이게 허가증 원본이 들어가겠죠. 폐업할 때 허가증 원본 같이 들어간다는 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칭 변경.
이 명칭 변경부터서 다 30일이죠. 그죠? 지금 나머지는 명변. 그죠? 명변. 그다음에 신입 사무소 출장소를 변경한 거니까 신입회 관. 그다음에 이제 특계종. 그다음에 정관으로 해도 되겠어요. 특계종 정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통령령의 정관이니까 전부 다 30일이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요. 폐휴 명변. 그다음에 신입회관. 특계종. 뭐 이렇게 정리할까요? 정으로 보자. 정. 이게 이제 대통령령의 정관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요게 폐휴는 7일이에요. 7일. 근데 나머지 전부 다 30일이죠.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30일. 이게 명변, 신입회관, 특계정정. 이게 정관에 있는 거. 이건 다 30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생한 날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명칭 변경도 허가증 원본. 그다음에 대표자 변경도 허가증 원본이 있는데 여기 없죠. 그렇지. 원본이 없어요. 허가증 원본이 여기 없더라. 원본이 없다. 임원 변경시. 임원 변경할 때는 허가증 원본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무소 변경할 때도 원본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관제시설만 바꿀 때는 역시 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경비 업무를 개시 종료할 때도 이 원본은 없죠. 여기 원본 정관도 없고요. 다만 정관의 경우 정관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뭐 누구한테 제출해요? 지청장 그리고 서장한테 보낼 수 있고 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한테 보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가볼까요? 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7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신고하지 아니한 그냥 무신고죠. 신고 대상에 신고를 안 했다. 이랬을 때 폐휴명변 신입회관 특계종정 이 경우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안 하면요 1개월 이내는 50만 원, 1개월에서 6개월에는 100만 원,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200만 원, 그다음에 400만 원 과태료예요. 벌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신고를 했어야 돼. 30일, 7일. 근데 이게 이제 1개월. 1개월. 그다음에 6개월. 자,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50만 원. 두 배로 뛰죠? 100만 원. 또 두 배로 뛰어서 200만 원. 다시 400만 원. 쉽죠? 자,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1월, 6월, 12월. 1월, 2월, 2월, 1월, 6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50부터 시작한다. 50. 그리고 두 배씩 뛰죠? 이렇게 100, 200, 400. 과태료. 이렇게 갑니다. 이제 뭐죠? 무신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신고는 뭐였다고요? 폐, 휴, 명, 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폐업, 휴업, 법인 명칭.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임원의 변경. 그 다음에 신설, 신입회, 신설 이전 폐지. 사무소 출장소를.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 특계종. 이렇게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 종료.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대로 했는데 정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정관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이거는 7일 이내 그리고 나머지는 30일 이내.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한 달, 6개월, 12개월. 처음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두 배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들어갑니다. 여기 신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벌이에요. 과태료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이제 경비업자 및 경비 업무 도급 인의 의무입니다. 도급 인의 의무. 경비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급인이 있어요. 도급인은요. 일을 맡긴 것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맡은 것을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수급. 도급을 해준 사람을 도급인, 받은 사람을 수급인. 여기 수급인은 여기죠. 경비업자를 수급인이라고 할 거예요. 일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경비에서 시설주예요. 시설경비에서 나오는 시설주가 바로 도급인이 되겠죠. 그러면 시설주의 의무인 거죠. 자, 경비업은 여러 가지 위회로부터 특정한 의뢰인. 그래서 의뢰인이 시설주잖아요. 이익,
이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안전, 경비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것으로 권한이 한해된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도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시설주죠.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요 아셔야 돼요.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결국 이 도급인으로부터 경비업자가 도급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도급인 시설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그럼 시설주 관리권을 넘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업자 업무 범위를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 한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조문이 없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야 된다. 관리권의 범위 외에도 이렇게 하면 오답이죠. 다음 볼까요? 이제 경비업자의 공통 의무입니다. 이제 공통 의무. 여기를 보면요, 타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 금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타인의 자유와 권리. 경비업자는 소유자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 활동을 간섭할 수 없어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지금 공통 의무를 말합니다. 공통 의무. 그다음에 성실, 위법 부당한 의뢰 거부. 그러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고요. 위법 부당하게 또 의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며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위법, 부당한 것일 때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결국 도급인이 의뢰를 했는데 이게 위법한 거야. 또는 부당해. 이럴 때는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부해야 된다. 여기에는 성실 또는 거부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의무. 위법 부당할 때는 거부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비원의 권익 침해 금지. 이제 권익 침해. 경비원의 권익. 여기는 이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요. 이제 경비업자가 있고 고용된 경비원이 있잖아요.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해야 하는 행위에서는 안 된다. 일단 권익을 침해하면 안 돼요. 권익을. 그러면 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성실을 해야 되며, 그다음에 거부해야 돼요. 위법 부당할 때는. 그리고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되죠. 이 권익은 뭐죠?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비밀 준수. 경비업자는 임직원들, 직원들 있잖아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그 다음에 타 업종에 종사. 하지 마라.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취소 사유였죠. 취소되고 나서 취소되게 되면은 5년간 임원이 안 된다.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동일한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종사하게 하면 안 된다. 타성, 거권, 비종.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성실하고 그다음 거부해야 된다. 위법 부당할 때는. 그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비업 외에 종사시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공통된 의무였습니다. 공통된 의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집단 민원 현장에서 집단 민원 현장 앞에 우리가 이제 봤었죠. 집단 민원 현장의 경우에는 요 내용이 나와요. 노, 정, 시, 주, 다, 백대. 이제 이게 바로 집단 민원 현장이죠. 이럴 때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 보시면 여기 노동쟁의가 발생한, 그러니까 예상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노동쟁의가 발생한 거. 그다음에 정비사업, 재건축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다툼이 예상만 돼 갖고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장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가 아니라 현재 민원이 있어야 돼.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 의해서 이해가 다툼이 있는 장소, 시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장소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툼이 있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이해 대립이 돼가지고 다툼이 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이런 점유권이랄지 뭐 어떤 상가랄지 여기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거. 100명 이상이 모인 거. 그리고 대집행인데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바로 노정시주다 100대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에는 바로 이제 경비 지도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집단 민원 현장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비 지도사의 선임과 관련해서 나와요. 보시면 경비업자는 이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을 보는 거죠. 집단 민원 현장보다 노정시주다 100대, 노정시주다 100대의 경우에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자, 여기에요.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치를 해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한다.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비 지도사가 하는 거죠. 경비 지도사는 바로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강구를 하느냐 보면은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행위. 그래서 경비원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그리고 경비원들이 복장을 잘 입고 있는지, 경비원 복장 등에 대해서. 자, 그리고 경비원들은 장비를 휴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집단 민원장에 경비원들의 명부가 필요하거든요. 명부 관리 이런 게 이제 경비원이 하는 거. 의복장명, 의복장명. 노정, 노동쟁이, 정비 사업, 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주총회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있는 곳인데 소유권 때문에, 그 다음에 100명 이상, 대집행, 이런 경우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되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이 의무 위반인지, 그 다음에 복장 잘 차고 있는지, 장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명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도 감독한다. 좀 이 내용이죠. 이게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서 의복장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다. 의무 위반인지, 복장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명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다음에 공통 의무 위반이에요. 공통 의무 위반.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위법인 경우에 거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급에 대해서 거부 의무가 있었잖아요. 도급 거부. 여기에서 1차 위반은 1, 3, 취. 그러면 도급 거부 금지가 있는데 도급 거부하지 않으면 1, 3, 취. 도급 거부는 1, 3, 취. 도급 거부 1, 3, 취. 도급이 위법 부당하면 거부해야 돼. 거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개월, 3개월 취소. 처음에는 1개월 정지. 그 다음에 3개월 정지 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그가 취소. 1, 3, 취.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은 어떻게 되냐? 비밀은요, 3년 3천만 원. 형벌입니다. 형벌. 벌금. 징역이나 벌금. 비밀 3년 3천. 징역 벌금입니다. 3년 3천. 비밀은 3년 3천. 비밀 위반하면 3년 3천. 그 다음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사시켰다. 그러면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필요적 취소. 여기 1, 3취가 아니에요. 도급 거부 안 하면 1, 3취. 근데 경비 업무 외에 종사하게 되면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취소하고 나서는 이제 효과가 있었죠. 앞에서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었고, 10년 동안 뭐 동일한 명칭을 쓸 수 없고 그랬잖아요. 유사하게 뭐 이렇게 종사 못한 5년 동안 못했죠. 자,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경비 지도사 선임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1, 3취입니다. 1, 3취. 경비 지도사 선임 안 하면 1, 3취. 도급 거부하지 않으면 1, 3취.
경비 지도자 선임 안 하면 1.3취. 그리고 왜 종사시키면 취소해야 된다. 비밀 누설하면 3년 3천. 이렇게 키워드를 줄여서 그리고 키워드와 초성 이걸 가서 머리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뭐 시험장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실까요? 이제 그 경비업에 지금 세 가지, 다섯 가지가 좀 있었잖아요. 시호신 기특 이렇게 있었는데요. 시호신 기특. 이제는 이제 기기경비 업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기경비 업무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